쿠바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체 게바라의 강렬한 눈빛, 아바나 거리를 달리는 형형색색의 올드카, 아니면 손에 쥔 진한 시가 한 개비. 하지만 이런 낭만적인 이미지들 뒤에 감춰진 쿠바의 진짜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곳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는 그 수많은 필터를 하나씩 걷어내고 여러분이 미처 들어보지 못했을 15가지 놀라운 사실들로 숨이 막힐 만큼 리얼하면서도 눈을 뗄 수 없는 진짜 쿠바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단단히 준비하세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쿠바만의 독특한 시간 감각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아바나 거리를 걷다 보면 마치 60, 7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온 듯한 강렬한 느낌이 듭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눈앞에 펼쳐지는 실제 풍경이 주는 충격입니다.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사실이 등장합니다. 쿠바는 세계 최대의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왜냐고요? 거리 어디를 둘러봐도 1950년대 미국 클래식카들이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들은 박물관에 전시된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매일 택시로 몰고 짐을 실어 나르고 온 가족이 타고 다니는 진짜 교통수단이에요. 멋지고 레트로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 멋스러움 뒤에는 씁쓸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미국은 쿠바에 강력한 경제 봉쇄를 시작했고 1962년에는 전면 금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덕분에 쿠바 사람들은 새 미국 차도 정품 부품도 구할 수 없게 됐죠. 낡은 차들을 계속 굴리기 위해 쿠바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정비사들로 거듭났습니다. 쉐보레 외관에 소련제 엔진을 집어넣고 세제와 유압유를 섞어 브레이크 오일로 쓰고 심지어 콜라병으로 각종 배관 이음새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바나 거리를 씩씩하게 달리는 저 올드카 한 대 한 대가 사실은 살아있는 생존의 역사입니다.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운명에 맞서 싸워온 쿠바인들의 삶의 증거인 셈이죠. 이번엔 돈 이야기를 해볼게요. 쿠바의 경제 현실만큼 머리가 어지러우면서도 쿠바다운 마술적 사실주의를 잘 보여주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실입니다. 쿠바 정부가 2021년 이중화폐 제도를 공식 폐지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 무려 20년 넘게 쿠바에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한 나라, 두 가지 돈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하나는 관광객용 화폐인 CUC로 환율이 미 달러와 거의 1대1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일반 시민들이 쓰는 CUP로 가치가 CUC의 24분의 1, 심지어 그 이하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똑같은 콜라 한 병을 사도 관광객은 2달러를 내야 하지만 현지인이 국영상점에서 사면 몇십 원밖에 안 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격차는 심각하게 뒤틀린 사회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호텔에서 청소하는 직원이나 거리의 택시기사가 외화를 손에 넣을 수 있다 보니 대학 교수나 의사, 심지어 과학자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돈을 버는 일이 생겼거든요. 쿠바에서는 고학력자들이 본업을 포기하고 택시를 몰거나 관광 가이드로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건 단순한 인재 낭비를 넘어 사회 가치관이 뒤틀려버린 씁쓸한 현실이었습니다. 수입 이야기가 나온 김에 세 번째 사실로 넘어가 봅시다. 쿠바인들의 월급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낮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쿠바인의 월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3만 원 수준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신 겁니다. 이건 월급입니다. 이 시대에 물가가 이렇게 오른 세상에서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싶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낮은 수입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굶주리는 사람들로 가득한 풍경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바로 네 번째 사실 때문인데요. 쿠바에는 방대하고 복잡한 배급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쿠바의 모든 가정에는 리브레타라고 불리는 작은 수첩, 말하자면 배급 수첩이 있습니다. 이 수첩을 들고 가면 매달 쌀, 검은 콩, 설탕, 성냥, 식용유 등을 거의 푼돈 수준의 가격으로 살 수 있고 때로는 닭고기나 달걀도 조금 배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십 년 전 계획경제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제도죠. 다만 이 보장은 정말 최소한의 것,
즉 굶어 죽지 않을 정도에 불과합니다. 소고기나 우유를 좀 더 사고 싶다면 가격이 순식간에 국제 시세로 치솟아 고정 월급을 받는 쿠바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사치 중의 사치가 됩니다. 그래서 쿠바마트에서는 종종 기이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진열대는 텅텅 비어 있고 샴푸나 냉동 닭고기 같은 물건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가게 앞에 줄이 순식간에 블록을 빙글 몇 바퀴나 돌 정도로 길게 늘어서는데 사람들은 작은 의자까지 들고 와 몇 시간씩 기다리기도 합니다. 먹거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5번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쿠바에서는 소를 잡는 것이 중범죄로 심지어 살인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소는 명목상 국가 소유입니다. 농부가 소를 키워도 새끼가 태어나면 신고해야 하고 늙은 소가 죽어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농부가 자기가 기른 소를 몰래 잡아서 먹거나 팔면 수십 년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쿠바에서 소고기는 극도로 귀한 식재료가 됐고 일반 가정의 밥상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된 고기라면 돼지고기와 닭고기 정도입니다. 혹시 현지인 집에서 소고기를 대접받는다면 그 한 끼가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한 환대인지 새삼 실감하게 될 겁니다. 먹거리 다음엔 정신적 양식, 즉 인터넷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6번째 사실로 현대인이라면 가장 답답해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쿠바에서 인터넷은 한때 특권이었고 지금은 조금 보급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용이 만만치 않은 특별한 의식 같은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쿠바인들이 인터넷을 쓰려면 통신국에 줄 서서 스크래치 카드를 사고 특정 공원에 있는 와이파이 존까지 직접 찾아가야 했습니다. 공원 벤치마다 화단 주변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로 가득한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며 환하게 웃거나 바깥 세상의 소식에 눈을 반짝이는 모습들. 이게 바로 공공 와이파이족의 일상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바일 데이터가 생기긴 했지만 현지 수입 대비 요금이 워낙 비싸 1GB 데이터 요금이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쿠바에서는 아무도 쇼폼 영상을 무한 스크롤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문자 하나 보낼 때도 꼼꼼히 따져가며 써야 하죠. 이런 정보 불균형은 쿠바를 디지털 시대에서 잊혀진 섬처럼 만들어버렸지만 역설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교류는 스마트폰에 콜을 받고 사는 우리보다 훨씬 더 활발합니다. 그렇다고 쿠바가 모든 면에서 뒤처졌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7번째 사실은 분명 여러분의 시각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쿠바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게다가 완전 무상입니다. 맞습니다. 제대로 들으신 겁니다. 감기부터 심장수술, 심지어 암 치료까지 쿠바 시민은 의료비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인구 대비 의사수 비율도 세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심지어 쿠바는 의사를 일종의 수출품으로 활용합니다. 베네수엘라, 브라질, 심지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도 쿠바 의료팀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석유와 외화를 받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의사외교를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쿠바는 생물의학 분야, 특히 폐암 백신과 당뇨 합병증 치료 기술에서 세계 최첨단 수준을 자랑합니다. 극심한 물질적 결핍 속에서 자라난 이 기술력은 그야말로 기적이라 할 만합니다. 의료와 함께 8번째 사실로 교육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쿠바의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박사 과정까지 전부 무상입니다. 나라가 모든 교육비를 책임지는 것이죠. 그 결과 쿠바의 문해율은 거의 100%에 달하는데 이 수치는 많은 선진국보다도 높습니다. 길거리에서 아무 어르신을 붙잡고 이야기를 나눠봐도 해밍웨이에 대해 몇 마디 나눌 수 있거나 악기 하나쯤은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새로운 모순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9번째 사실, 즉 고급 인력과 열악한 일자리 사이의 불일치입니다. 국가가 수많은 대학생, 엔지니어, 의사를 길러냈지만 정작 국내 산업은 이런 고급 인재들을 받아줄 여력이 없습니다. 공장 설비는 낡고 기업 효율은 떨어지다 보니 고학력자 상당수가 단순 노동직을 전전하거나 해외 이민을 꿈꾸게 됩니다.
이런 인재 유출과 낭비는 쿠바 사회가 쉽게 아물지 못하는 상처 같은 것입니다. 사회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10번째 사실이 또 의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쿠바는 서반구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마약 카르텔이 판치고 총기가 넘쳐나는 중남미 환경 속에서 쿠바는 그야말로 치안의 오아시스입니다. 거리에서 마약 중독자를 보기도 어렵고 총기 강도 사건도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 배경은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삼엄한 사회 통제, 즉 거리마다 경찰이 넘쳐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반적으로 모두 가난하고 빈부격차가 아직은 누군가를 극단적인 행동으로 몰아갈 만큼 크지 않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바나의 좁은 골목을 한밤중에 돌아다녀도 신변의 위협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여행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드문 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안전함의 이면에는 11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에나 존재하는 감시와 밀고 문화입니다. 쿠바의 동네마다 혁명수호위원회 CDR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골목, 모든 건물에 담당자가 있어서 누구 집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는지, 어떤 집이 큰 가전제품을 샀는지, 어디서에서는 안 될 말이 나왔는지 거의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웃 간의 상호 감시는 사회 전체의 표면적인 질서와 일치를 유지시켜주지만 동시에 개개인의 사생활 공간을 한없이 좁혀버립니다. 이곳에서 살아가려면 언제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 압박감은 여행자는 좀처럼 느끼기 어렵지만 현지인들의 삶에 늘 깔려있는 배경음 같은 것입니다. 이제 12번째, 쿠바 사람들의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인터넷도 없고 돈도 없는데 평소에 뭘 하며 시간을 보낼까요? 답은 야구와 도미노입니다. 야구는 쿠바의 국민 스포츠로 그야말로 DNA에 새겨진 열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쿠바 아이들은 변변한 야구 방망이가 없어도 나뭇가지를 들고 천조각을 돌돌 말아 공삼아 오후 내내 놀 수 있습니다. 도미노는 동네 사교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해질 무렵이면 아저씨들이 테이블을 끌어다 골목에 앉고 탁탁탁 패치는 소리가 럼주 향기와 뜨거운 말다툼 소리에 섞여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쿠바의 가장 소박하고 가장 생생한 일상의 활기입니다. 이런 단순한 즐거움 속에서 그들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낙천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13번째 사실은 탈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쿠바에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이 있고 아름다운 햇살과 해변이 있는데도 아메리칸 드림은 여전히 수많은 쿠바 젊은이들을 자석처럼 당깁니다. 불과 150km밖에 안 되는 플로리다 해협은 수많은 쿠바 미입국자들의 수장지가 되어왔습니다. 요즘은 방식이 달라졌지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로 먼저 날아간 뒤 밀림을 헤치고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 미국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모든 쿠바 가정에 미국에 사는 친척이 있고 주로 마이애미에 몰려 있습니다. 해외 친척들이 보내오는 송금은 많은 쿠바 가정의 실질적인 생계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고향의 따뜻함과 안정, 그리고 바깥 세상의 기회와 물질적 풍요 사이에서 이 갈등은 모든 세대의 쿠바인들이 안고 가야 할 숙명 같은 선택입니다. 14번째 사실은 쿠바의 광고 없는 세상입니다. 쿠바 거리를 걷다 보면 상업 광고는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코카콜라 간판도, 맥도날드의 황금아치도, 나이키 포스터도 없습니다. 대신 혁명 구호와 지도자 초상화가 벽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혁명은 영원히 같은 문구들이 붉은 페인트로 낡고 얼룩진 벽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고 이 나라의 이념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네온사인과 광고 폭격에 익숙한 우리 눈에는 이런 시각적 고요함이 묘하게 낯설고 복고적으로 다가오는데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15번째 사실이자 제가 가장 감회 깊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쿠바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전야에 서 있습니다. 혁명 세대 지도자들이 하나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그리고 경제적 압박이 거세지면서 쿠바는 조심스럽게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당은 점점 늘어나고 홈스테이 숙소가 여기저기 생겨나며
젊은이들은 암호화폐로 거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느리고 가끔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향해 문이 조금이라도 열린 이상 다시 완전히 닫히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의 쿠바는 구시대와 신시대가 교차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냉전 시대의 화석 같은 모습을 간직하면서도 21세기라는 열차에 올라타려 부단히 몸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쿠바, 정말 죄악의 나라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쿠바를 죄악이나 천국 같은 흑백의 단어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시각입니다. 쿠바는 역사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해변에 남겨진 생존자 같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고 경직된 구조가 있고 가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만의 자부심이 있고 놀라운 끈기가 있고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따뜻한 인간미가 있습니다. 낡고 허름한 식민지 시대 건물 속에서 텅 빈 진열대 앞에서 기름 냄새 나는 올드카 위에서 쿠바 사람들은 경이로운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줄 알고 봉쇄 속에서도 무언가를 발명하고 가난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이 삶이 고달프냐고요? 정말 고달픕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냐고요? 오히려 인간이 극한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소중한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쿠바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 봉인된 그 쿠바. 상업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혁명의 낭만과 삶의 고단함이 순수하게 공존하는 그 쿠바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으니까요. 이만 대문. 어쩌면 10년 후에는 거기에도 스타벅스와 쇼핑몰이 가득 들어서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휴양지로 변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은 역사책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기록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쿠바에 관한 15가지 놀라운 사실들 중 어떤 것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아니면 이 나라에 대해 여러분만의 특별한 시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세상의 진실을 깊이 파헤치는 이런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미친 세상을 계속 탐험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